네, 8호 부동산입니다. 오늘 텃밭에 지금 다른 밭은 오늘 안 가봤고요. 텃밭에도 한 200평, 150평 정도 심은 서리태 밭에 나왔습니다. 이 품종은 청자콩 4호라는 품종인데 기계화 수확이 가능하게끔 보시면 바닥에서 한 19cm 정도 높이에서 첫 꼬투리가 달린다고 합니다. 대략 뭐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 꼬투리 발생 시기가 대략 바닥에서 한 19cm 정도에서 첫 꼬투리가 달린다고 하는데 대략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콤바인으로 수확 작업을 하려면 바닥에 바로 밑에 여기쯤에 첫 수확이 달리면 이게 콤바인이 이렇게 이걸 잘라주고 갈 때 여기가 이게 낮게 이게 꼬투리가 달리면 이게 꼬투리가 밑에 있는 꼬투리가 수확 작업에서 이렇게 잘려서 제외돼서 나갑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첫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 수확을 할 때는. 여기는 뭐 텃밭이라 콤바인을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서 요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수확을 할 건 아닌데 그래도 큰 밭들은 기계 콩콤바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콩콤바인 잡곡 콤바인으로 그거를 신청받아서 전문 기사와 기계로 평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수확 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면사무소 가서 그걸 신청하고 왔어요. 대략 올해 심은 면적이 한 5,500평 정도 됩니다. 5,6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올해 신청하고 왔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600평 정도 수확하는데 대략 한 5,500평 정도 수확하는데 대행하는 게 한 인건비하고 기계대를 포함해서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이제 그 한 밭은 고령 농업인 할인을 한 50%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잡으면은 대략 한 50만원 정도, 55만원 그 사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수확 작업 대행료가 일단은 그 정도면 혼자서 이렇게 사람들 싸가지고 수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하고 간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영상을 올린 거는 이게 지지난주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거의 꽃이 개화가 끝났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제일 먼저 피기 시작해서 요 맨 끝에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개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 꼬투리가 이 밑에서부터 꼬투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맨 처음에 이 개화했던 부분이 꽁 꼬투리가 지금 달리기 시작했고요. 아직 만져보니까 알은 들어차지는 않았고 꼬투리가 지금 형성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디마다 요거를 제가 순치기를 2번을 해줬어야 좀 더 많은 가지에서 만들어질 텐데 제가 올해 이걸 서리태 농사를 오랜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2차 순치기 하는 거를 좀 놓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저희 1차 순치기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주엽이 한 5개, 6개, 7개 정도 있을 때 순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걸 잘라준 겁니다. 이게 올라온 부분을 잘라주니까 이제 옆가지가 막 나와서 세력이 커진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알씩 파종된 건데 그래서 이게 옆가지가 나온 건데 여기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거는 이쯤 올라왔을 때 여기서 2차 순치기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2차 순치기를 했으면 지금 옆에 이 옆가지가 여기서 다시 또 옆가지가 많이 뻗어서 여기서 더 많이 열렸겠죠. 그래서 2차 순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2차 순치기를 못 해가지고 2차에서 좀 더 가지를 좀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도 뭐 꽃이 조금 피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직도 꽃이
조금 피어 있는 거 있고 개화 마무리입니다. 늦은 것들 보면 개화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여기도 옆에 다른 가지 보시면 여기도 보면 꽃이 아직도 피어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살짝. 근데 뭐 개화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제가 어제 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치파렐리로 노린재 방제를 했습니다. 각종 밀양요소 영양제하고 이렇게 아미노산제하고 칼슘제하고 섞어서 치파렐리로 방제를 했고요. 치파렐리 방제약은 청실홍실 살충제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살충제도 한 가지 살충제만 연속으로 쓰면 문제가 되거든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실홍실을 썼고,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살충제를 쓰려고 제가 미리 사다 놨어요. 이게 이제 꼬투리를 노린재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침을 받고 여기에 이제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은 콩이 변형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콩이 제대로 꼬투리가 잘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콩 농사를 할 때는 이파리에 잎에 오는 병은 크질 않은데 노린재 방제에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콩을 이렇게 갉아먹은 부분도 보이시죠? 이런 것도 그렇고, 살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은 살충제 방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꼬투리가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기에 노린재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원래는 뭐 한 보름 정도 간격으로 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약 치는 게 힘들지 않고 치파렐리로 혼자서 방제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면은 하루에도 할 수 있고,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한 5,500평을 다 방제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요즘은 이제 해가 좀 짧아져 가지고요, 5시만 되면은 아직도 약간 어두컴컴하거든요. 5시부터 방제해서 해 뜨기 전까지 방제하면 됩니다. 치파렐리는 이 새벽 이슬이 있을 때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있을 때만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한 8시 반까지만 하면 한 5,500평은 방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 정도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거미가 살충제를 치니까 거미가 죽었네요. 이게 치파렐리라는 거는 이게 위로 밀입자로 분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밀입자가 분사했다가 이게 밑으로 쭉 깔아앉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파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 밑에까지 이게 약액이 안 들어갈 텐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보면 치파렐리를 치고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쳤지만 이번이 2번째 방제거든요. 한 열흘 전에 쳤을 때도 그걸 의심을 가졌는데, 이게 보니까, 그리고 치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각종 뭐 이렇게 선녀벌레나 노린재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아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반 동력 분무기에서 흠뻑 젖게 치는 거하고 처음에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듯 보였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니까 노린재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계속 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 몇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간격을, 일한 간격을 한 80cm 정도 뒀어야 되는데 지금 60cm, 63cm에 세팅을 했어요. 제가 트랙터로 로타리 치면서 뒤에서 네고랑으로 자동으로 황금 파종기로 심었는데, 이게 63cm로 파종을 했는데, 이게 서리태는 보니까 63cm로 하면 안 되고 한 80cm 정도 간격으로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꼬투리가 달렸기 때문에 콩은 이제 위로 크는 거는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투리로 영양분이 이제부터는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콩밭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너무 이렇게 베서 이게 좀
햇빛이 좀 잘 들어가서 광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콩의 원리는 이 생산된 그 양분이 이 잎에 저장되거든요. 잎에 보시면 이게 짙은 녹색이잖아요. 이게 잎에 저장돼 있다가 광합성 작용으로 이게 잎에 저장돼 있다가 이게 꼬투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광합성이 제대로 맨 잎 부분까지 이게 광합성으로 햇빛을 잘 받아줘야 되는데, 이 겉에 있는 콩은 당연히 받겠죠. 근데 저 속에 있는 콩들은 햇빛이 다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를 좀 덜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키를 아무래도 키우게 되면 옆에 있는 부분에 그 햇빛이 들어가는 걸 막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순치기를 해서 키를 조금 더 낮추고, 그리고 꼬투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심으면 그러면 두 가지의 효과로서 좀 더 그 고랑에 이런 부분들이 햇빛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콩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콩이 지금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막 생길 때가 이제 콩의 그 최성장기거든요. 꼬투리가 생겨서 이제 콩이 다 컸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콩꼴이 살짝 보일랑 말랑 할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콩꼴 이걸로 햇빛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보시면 콩꼴이 여기는 살짝 보일랑 말랑 하죠.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번성해서 큰 거는 콩꼴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간격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간격으로 심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키를 낮춰야 되는 거죠. 2차, 3차 순치기까지 해서. 그런데 뭐 3차 순치기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1차, 2차 순치기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뭐 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잘못한 게 복합비료를 많이 뿌렸어요. 복합비료를 꽤 뿌렸는데, 연구해 보니까 복합비료는 뿌리지 말고 인산하고 가리비료만 봄에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퇴비를 많이 뿌려야 된답니다. 퇴비를 뿌려야 되고, 퇴비를 못 뿌리면 그러면 유박이나 이런 그 완효성 질소 거름이 좀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왜냐면은 봄에 화학비료에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안 붙어서 공중 질소를 공급을 못 한대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화학비료는 많이 줘봐야 이게 흡수를 많이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콩을 보시면 퇴비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콩은 이게 좀 쓰러졌는데요. 콩이 쓰러져서 지금 여기 꽃이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성장이 좀 느려서, 성장이 아무래도 좀 늦게 컸어요. 그래서 늦게 컸기 때문에 성장이 느려서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꽃이 이제 다 마무리 됐어요. 이제 꼬투리가 막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제가 그 콩 다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콩을 다수확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